안녕하세요 여러분, 미나입니다. 오늘은 파운데이션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톤업을 도와주는 토너 크림을 가져왔는데요. 사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찝찝할 수도 있고, 사실 저도 민낯 자체가 그렇게 화사한 편이 아니고 좀 노란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 아무리 마스크를 써야 된다 해도 어느 정도의 톤업은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토너 크림이나 선크림을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요. 제가 오늘 가져온 토너 크림은 이 로코 블랑코의 토너 크림입니다. 일반 크림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적당량을 펴발라 주면 되고요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토너 크림 하면 핑크빛을 도는 베이스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, 이 제품은 흰빛을 띠는 제형이에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볼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핑크빛 베이스의 토너 크림을 쓰면 이 같은 핑크 계열이라서 그런지 조금 홍조가 좀 돋보여야 된다고 하나? 피부 표현이 촌스러운 적이 많은데요. 이 로코 블랑코 토너 크림 같은 경우에는 흰빛을 띠는 제형이기 때문에 저처럼 홍조가 있거나 또 피부톤이 노란 분들이라면 이 하얀색 크림이 도포되면서 좀 피부를 보정을 해주면서 홍조와 노란기를 좀 죽여주면서 톤업이 되기 때문에 한층 더 피부가 뽀얗게 올라와요.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고 이 톤업 크림으로만 피부 표현을 완성해 줬는데요. 제가 지금 얼굴에 있는 토너 크림을 지운 다음에 이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느 쪽이 토너 크림을 발랐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? 일단 클렌징 워터로 베이스를 지워줬는데,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바르면 이 토너 크림이 아무리 촉촉한 제품이라도 좀 뜰 수 있기 때문에 로션으로 조금 기초 케어를 해준 다음에 발라보도록 할게요.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이렇게 토너 크림을 바르기 전에 로션을 발라주는데 좀 무거운 크림 제형보다는 가벼운 로션 제형의 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고요. 제가 쓴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아래 댓글로 남겨줄 수 있지만, 토너 크림을 조금 더 예쁘게 바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윤광이 도는 로션이 적당하더라고요. 제가 이때까지 발라본 기초 중에서는. 이 상태에서 이 토너 크림을 한 번에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요. 일반 우리가 크림을 바르듯이 조금씩 이렇게 소분을 해서 발라주는 게 조금 덜 뭉치고 자연스럽게 발릴 수 있어요. 제가 발림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에 묻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메이크업 스펀지가 있으시다면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. 일단 손으로 발랐을 때도 그렇게 발림감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. 되게 크림 바르듯이 부드럽게 발리고요. 이렇게 크림을 올리고 살짝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됩니다. 이 토너 크림이 진짜 기초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무거워서 밀리지도 않아야 되고, 건조해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중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진짜 로션같이 가볍지만은 보습감이 괜찮은 제품을 발라줘야 좀 이 토너 크림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. 혹시나 이렇게 얇게 발랐는데 조금 더 밝게 연출하고 싶다 이러면 한 번 더 올려서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면 됩니다. 이렇게 토너 크림을 발랐을 때 이제 비포 애프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. 제가 사실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유명한 토너 크림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제 피부에는 이상하게 좀 건조하기도 하고, 또 이 토너 크림 자체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공에 좀 더럽게 낀다거나 또 각질에 끼어가지고 누가 봐도 아, 제 토너 크림을 발랐는데 좀 베이스 메이크업이 허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 이 토너 크림 사용을 중단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 로코 블랑코 토너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분 크림 바르듯이 정말 가볍게 발리면서 이렇게 각질이 잘 끼는 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 모공 부분을 보면 확실히 그냥 크림을 바른 듯이 톤업은 되되 수분감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피부를 확대를 해볼게요. 이 베이스를 조금 인위적이게 만드는 코 끼임이나 이 모공 끼임이 없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민낯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토너 크림이 이 피부 타입마다 조금씩 자극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일단 제 피부 타입에는 아직까지 그런 자극은 느끼지 못했고요.
파라벤이랑 에탄올 그리고 탈크 같은 이 7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이 토너 크림이 정말 촉촉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토너 크림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지만 혹시나 이 추가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토너 크림을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쿠션을 발라볼 건데요. 제가 촉촉하다고 계속 말씀해 드리고 강조를 계속 해왔는데 이 베이스로 써주면 이 촉촉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쿠션을 바를 때 굉장히 밀착력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것도 피부 바탕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이 쿠션을 발랐을 때 이 완성되는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마스크 묻어남이 싫으시다면 이 토너 크림을 그냥 단독적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. 수분감 있는 베이스 표현을 원하신다면 스킨케어 후 이제 쿠션을 바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도포를 해주면 조금 더 화사하고 깨끗한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속력 같은 부분은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는데 아침에 토너 크림을 바르고 이른 저녁쯤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그 톤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딱히 지속력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좀 지속력을 높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 크림 위에 파우더를 한번 얹혀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 토너 크림 같은 경우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, 다리, 그리고 팔꿈치 같은 어두운 부분에도 발라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다만 이 로코블랑코 토너 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 톤업도 있지만 원래는 피부 잡티와 기미를 일으키는 멜라닌 색소를 케어하기 위한 크림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은 따로 없기 때문에 혹시나 긴 시간 외출을 하셔야 된다. 그러면 저는 선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이 로코블랑코 토너 크림은 건조해지고 빨리 칙칙해지는 토너 크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부 톤업을 하고 싶고 칙칙한 피부를 부담 없이 관리하고 싶은 데이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. 여기까지 로코블랑코 토너 크림을 소개해드렸고요.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래 설명에 사이트를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.